2021년 9월 70년 만에 재회.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한 시골집. 91세 할머니 이순자 씨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고추 수확을 끝낸 참이었습니다. 붉게 익은 고추를 멍석에 펼쳐놓고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골 마을에 승용차가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승용차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낡은 검은색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노인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70년 전 기억을 되살리듯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담장의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도 사랑채 옆 우물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박영수 씨 댁 맞습니까? 할머니가 고추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제 남편인데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세요? 노인이 대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철수입니다. 박철수? 할머니의 손에서 고추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철수 씨? 철수 씨라고요? 정말 철수 씨예요? 네, 형수님.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시동생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1951년 2월 가족들은 군부대로부터 전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육군 2등병 박철수 1951년 2월 11일 강원도 화천 전투에서 전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큰형 박영수는 통지서를 들고 사흘 밤을 울었습니다. 20살 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1975년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형은 2010년 8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매년 2월 11일이면 철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70번의 제사. 하지만 지금 죽었다던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91세 할머니와 91세 할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랑채를 가리켰습니다. 형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방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시작.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박철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살 위인 큰형 박영수는 1949년 봄 같은 마을에 사는 이순자와 결혼했습니다. 형수는 20살, 큰형은 2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1950년 7월 초 연천에도 징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박영수와 박철수 두 형제 모두에게 영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큰형 박영수는 이병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심하게 앓았던 폐병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 복무가 불가능합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철수는 그대로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1950년 7월 15일 20살 철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철수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철수야,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형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꼭 살아서 돌아와라. 형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조심하세요. 철수는 경기도 의정부 육군 제6사단 훈련소로 배치되었습니다. 기초군사 훈련 2주,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참호파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8월 초 바로 최전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부대도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950년 10월 중공군 3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1951년 1월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1.45태였습니다. 철수의 부대는 강원도 산악지대로 후퇴했습니다. 1951년 2월 11일 강원도 화천, 철수가 속한 육군 제6사단 3년대 2대대는 중공군과 마주쳤습니다. 철수의 부대원은 120명. 하지만 중공군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투는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1시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철수의 옆에 있던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졌지만 부대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총알이 떨어진 소총을 버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부대원 120명 중 83명이 전사했습니다. 나머지 37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21살의 중공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51년 2월 11일 오후 3시였습니다. 가족들이 훗날 제삿날로 정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그리고 탈출할 수 없는 땅. 철수는 밧줄에 묶인 채 나흘 동안 12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중공군은 포로들을 함경북도 무산포로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하루 15시간씩 걸었습니다. 걷다가 쓰러지는 포로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37명의 포로 중 5명이 이동 중 죽었습니다. 1951년 2월 16일 철수는 함경북도 무산포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이미 1,800명의 국군 포로가 갇혀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막사 하나에 50명씩 수용되었습니다. 하루 2끼, 옥수수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배추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겨울 추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난방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사한 포로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철수는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포로들은 하루 12시간씩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철도 복구 공사, 교량 재건, 탄광 작업. 1951년 8월 중공군 장교가 포로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일하면 따뜻한 곳에서 밥을 주겠다. 자원하는 사람만 손을 들어라.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포로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200명의 포로가 선발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말했습니다. 3년만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1951년 9월 200명의 포로는 기차에 실려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랴오닝성 푸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1951년 9월 20일 철수는
중국 랴오닝성 푸순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탄광은 지하 500m 깊이였습니다. 포로들은 하루 14시간씩 석탄을 캤습니다. 중공군 간수가 말했습니다. 3년만 일하면 집으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1953년 8월부터 포로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군 포로 1만 2,773명이 송환되었습니다. 중공군 포로 6,670명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랴오닝성 탄광에 있는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온 노동자다. 포로가 아니다. 따라서 송환 대상이 아니다. 철수는 중국 땅에 갇혔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민증도 한국 주민등록증도 여권도 없었습니다. 기차를 탈 수도 국경을 넘을 수도 없었습니다. 1954년, 1955년 매년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공안에 붙잡혀 탄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3살 청년은 그렇게 중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중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18년 마지막 기회. 2018년 6월 14일 철수는 중국 CCTV 뉴스에서 보도 하나를 봤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탄광에 억류되었던 한국 전쟁 포로 3명, 68년 만에 귀국. 화면에는 90대 노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88세의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나온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다음 날 철수는 공중전화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도 포로였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NGO 단체 직원 2명이 푸순 탄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1930년생, 1950년 입대, 1951년 2월 11일 강원도 화천 전투에서 포로, 육군 제6사단 3년대 2대대. 직원들은 녹음기를 켜고 철수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존 증명과 포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아무 서류도 없었습니다. 70년 전 군번표도, 군복도, 인식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만 있었습니다. 부대장 이름은 김성일 중령, 소대장은 박종서 소위, 같은 소대 전우 이름은 최두환, 김영식, 이만수. 화천 전투 날짜는 1951년 2월 11일. 전투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NGO 직원들은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개월간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확인 결과가 왔습니다. 1951년 2월 11일 화천 전투 전사자 명단에 박철수 이등병이 있습니다. 생년월일 1930년 3월 5일. 본적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철수는 공식적으로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 허가, 한국 외교부 승인, 법무부 국적 확인, 국방부 포로 인정,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2020년 1월 모든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중국 전역이 봉쇄되었습니다. 3월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한중간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모든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은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며 버텼습니다. 2021년 6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국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NGO는 다시 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철수는 선양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91세 노인의 7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비행시간 2시간. 오후 12시 30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철수는 7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철수는 NGO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형님은 살아계실까요? 직원들은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직원들은 철수를 인천 송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1975년 11월 3일 사망, 향년 67세. 형 박영수 2010년 8월 22일 사망, 향년 82세. 형수 이순자 생존 91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거주. 여동생 박순희 생존 73세, 서울시 은평구 거주.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못 만나는구나. 형님도 이미 돌아가셨구나. 철수는 호텔 침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과 여동생분은 살아계십니다. 내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조국. 하지만 어머니도 형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NGO 직원들은 철수를 차에 태우고 연천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에서 연천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철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이게 정말 한국 맞나요? 1950년에는 논밭뿐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후 2시 차는 연천군 청산면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소요산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슬레이트 지붕과 벽돌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차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담장의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 70년 전 철수가 형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그때는 손가락 굵기였는데 지금은 어른 2명이 안아야 할 만큼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옆 우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레박 대신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50년 7월 15일 군복을 입고 이 대문을 나섰던 20살의 자신. 어머니가 울며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형이 어깨를 두드리며 꼭 살아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 형수가 눈물을 닦으며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모습.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70년간 지켜온 길. 재회 후 저녁 형수는
철수에게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제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희는 70년간 매년 2월 11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공책을 펼치자 70번의 제삿날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52년 2월 11일 철수 첫 번째 기제사, 제수 품목, 참석자 명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2월 11일 두 번째 기제사, 1954년, 1955년, 1956년 해마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70번째 기제사, 철수가 포로로 잡힌 날, 가족들은 그날을 기일로 정해 70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철수는 공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지내셨군요. 형수가 말했습니다. 전사통지서를 받았으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형님이 그러셨어요.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70년 동안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형수는 방 안쪽 장롱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1년 2월 28일자 전사통지서였습니다. 육군 2등병 박철수, 1951년 2월 11일 강원도 화천 전투에서 전사함. 70년 된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평생을 서방님을 찾으셨어요. 중국까지 3번이나 가셨어요. 형 박영수는 1985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55세였습니다. 한중 수교전이라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랴오닝성 푸순 탄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명단도 노동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62세였습니다. 이번에는 선양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도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 73세의 큰형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푸순 탄광 입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생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동생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중국 다녀오는데 당시 돈으로 200만 원,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3번 다녀오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형수는 형의 유품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동생 사진, 중국 방문 기록, 영사관 문의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22일 82세의 큰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철수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평생 찾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끝까지 못 찾아서. 형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서방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형이 못 찾았다. 철수는 형의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이름이 돌아온 날, 2022년 6월 15일 철수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 전적비를 찾아갔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포로로 잡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전적비 옆에는 6.25 전쟁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비석이 있었습니다. 육군 제6사단 전사자 명단. 철수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철수, 1930년생, 1951년 2월 11일 전사. 철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돌아왔습니다. 함께 온 NGO 직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92세 노인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 비석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2022년 8월 5일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951년 전사자로 기록된 박철수 이등병, 포로 생환자로 기록 정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화천 전적비 명단을 수정했습니다. 박철수 1930년생, 1951년 포로, 2021년 생환. 철수의 이름 옆에 전사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생환이라고 새겨졌습니다. 2022년 9월 철수는 다시 화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새겨진 비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석 앞에서 철수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형수 이순자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를 만난 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형수는 철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형님 곁으로 갈게요. 서방님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철수는 형수의 장례식에서 상주로 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돌아온 걸 보셨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 곁에서 행복하세요. 2023년 3월 철수의 중국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왕젠 56세, 딸 왕리 53세. 그들은 아버지가 70년간 그리워했던 조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철수는 자녀들을 데리고 연천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곳이고 너희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여기서 사셨단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철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버지가 20살 때 형님과 함께 심은 거다. 지금 70년이 넘었구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계속 사실 건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기는 가끔 와서 형님께 인사드리면 된단다. 2024년 현재 박철수 할아버지는 94세입니다. 중국 푸순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2월 11일이면 한국을 방문합니다. 연천 옛집에서 큰형과 형수의 제사를 지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름, 70년 만에 찾은 고향. 그는 매년 2월이면 마당의 감나무 앞에서 말합니다. 형님, 형수님, 철수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셔서 이제 저도 매년 찾아뵙겠습니다. 감나무는 대답 없이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70년을 그 자리에서 지켜본 나무처럼 철수도 남은 생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살아갑니다.